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오르면 늦었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이런 순환이 반복됩니다. 타이밍을 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투자를 멈추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3년 동안 펀드를 운용하면서 연평균 2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을 맞추려고 기다리다가 놓친 상승분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생긴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최고의 상승일 10일을 놓치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10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계속 있으려면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떨어질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넣어야 합니다. 그게 적립식입니다. 적립식 투자의 핵심은 평균 매입 단가입니다.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고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넣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도적으로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단가가 형성됩니다. 이 평균 단가는 시장의 최고점도 아니고 최저점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입니다. 그리고 이 어딘가가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됩니다. 물론 시장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시장이 계속 떨어지기만 한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반등이 언제 오는지는 몰랐지만 왔습니다. 적립식으로 계속 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반등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멈춘 사람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리사 샬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오랫동안 자산관리 전략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클 때 투자를 멈추는 건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비싼 실수라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오르내림의 폭이 크다는 뜻입니다.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떨어질 때 무서워서 멈춥니다. 그러면 오를 때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적립식 투자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떨어질 때 계속 넣고 있으면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오를 때는 그 낮아진 단가에서 수익이 납니다. 변동성을 피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계속 넣는다는 건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계좌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도 같은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손실이 커지는 걸 보면서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집니다. 멈춥니다. 그러다 시장이 회복되면 후회합니다. 그때 다시 넣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 사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적립식의 장점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적립식 투자를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좌를 자주 보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알지만 얼마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확인합니다. 그때 숫자를 봅니다. 이런 방식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떨어져도 넣고 올라도 넣습니다. 이게 적립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50년 넘게 투자를 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종목을 발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달 일정 금액을 넣었습니다. 50년 동안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복리의 효과가 그렇게 쌓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적립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기간입니다. 10만 원을 10년 동안 넣는 것과 100만 원을 1년 동안 넣는 것은 다릅니다. 총액은 같을 수 있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장은 여러 번의 하락과 상승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됩니다. 1년은 그런 시간이 부족합니다. 운이 좋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운이 나쁘면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운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 평균은 역사적으로 괜찮은 숫자였습니다. 피터 린치가 운용했던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서 손실을 본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평균 2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인데 왜 절반이 손실을 봤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르면 들어오고 떨어지면 나갔습니다. 높은 가격에 사고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펀드의 수익률과 투자자의 수익률은 다릅니다. 펀드는 좋았는데 투자자는 손실을 봤습니다. 이건 펀드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행동 문제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이 행동 문제를 해결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으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넣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이번 달은 건너뛰자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번 달은 2배로 넣자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적립식의 장점을 없앱니다. 적립식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리사 샬렛이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이 오르내림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올랐을 때 탐욕이 생기고 내렸을 때 공포가 생깁니다.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손실이 납니다. 감정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적립식은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칩니다. 많이 넣으면 많이 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설정합니다. 몇 달은 버팁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멈춥니다.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듬이 깨집니다. 차라리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오래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10만 원을 10년 넣는 게 50만 원을 2년 넣는 것보다 낫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존 화이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50년 동안 투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금액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유 자금만 투자했습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져도 괜찮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적립식 투자에서 어떤 상품에 넣느냐는 생각보다 덜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상품에 넣는 게 나쁜 상품에 넣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좋은 상품에 넣고 중간에 멈추는 것보다는 평범한 상품에 넣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터 린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괜찮은 종목을 오래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최고를 찾으려다 보면 계속 바꾸게 됩니다. 바꿀 때마다 비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꾼 게 더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괜찮은 걸 오래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시장이 떨어졌을 때 적립식 투자자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계좌가 파란색입니다.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멈추거나 계속하거나입니다. 멈추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계속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낮아진 단가에서 시장이 회복되면 손실이 줄어듭니다. 수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파란색을 보면서 돈을 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가 필요합니다. 자동이체는 몸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없이 돈이 나갑니다. 리사 샬렛이 말한 것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투자를 멈추는 사람은 상승장에서도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락장과 상승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버틴 사람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하락장에서 나간 사람은 상승장이 와도 다시 들어오는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너무 일찍 들어오거나 너무 늦게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든 손실입니다. 차라리 계속 있는 게 낫습니다. 적립식은 계속 있게 해줍니다. 적립식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심리적인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합니다. 왜 그때 샀을까 후회합니다. 적립식은 다릅니다. 한 번에 넣는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타격이 작습니다. 다음 달에 또 넣으면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락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존 화이트는 자신의 투자 방식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매달 넣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내가 할 일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적립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예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측은 어렵습니다.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에 의존하면 맞출 때만 수익이 나고 틀릴 때는 손실이 납니다. 적립식은 예측이 필요 없습니다. 맞든 틀리든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평균에 수렴합니다. 평균은 나쁘지 않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이 필요할 때까지입니다. 은퇴를 위해 투자한다면 은퇴할 때까지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투자한다면 집을 살 때까지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흔들립니다.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멈춥니다. 목표가 있으면 버틸 이유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적립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적립식 투자에서 자주 생기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금액을 늘리고 싶은 유혹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더 넣으면 더 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험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미 가격이 높습니다. 높은 가격에 많이 사면 평균 단가가 올라갑니다. 나중에 떨어지면 손실이 커집니다. 적립식의 장점은 일정하게 넣는 것입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같은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균 단가가 안정적으로 형성됩니다. 리사 샬렛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욕심을 부리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모든 게 쉬워 보입니다. 뭘 사도 오릅니다. 그래서 더 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은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쁜 시기가 옵니다. 그때 욕심 부린 만큼 손실이 커집니다. 적립식은 욕심을 제어합니다. 정해진 금액만 넣으니까 욕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핵심은 결국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매달 이 금액을 넣겠다는 약속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약속을 어기면 결과도 없습니다. 존 화이트가 50년 동안 한 것도 결국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매달 넣겠다는 약속을 5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립식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자동이체가 알아서 합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견디는 게 어렵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 실수를 합니다. 실수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수익을 깎아먹습니다. 피터 린치는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인내심을 꼽았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찾으면 금방 팔아버립니다. 조금 오르면 수익을 확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수익은 오래 들고 있어야 납니다. 적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해야 합니다. 1년, 2년으로는 부족합니다. 10년, 20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매달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드라마틱한 수익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쌓입니다. 이 지루함을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는 재미있으면 안 됩니다. 재미있다는 건 뭔가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진짜 투자는 지루합니다. 적립식은 지루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적립식 투자는 현실적입니다. 목돈이 없어도 됩니다.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매달 넣으면 됩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지루함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투자 방식은 이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타이밍을 잡으려면 시장을 읽어야 합니다. 종목을 고르려면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적립식입니다. 리사 샬렛이 자산관리 전략에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복잡한 전략보다 단순한 전략이 낫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전략은 실수할 여지가 많습니다. 단순한 전략은 실수할 여지가 적습니다. 적립식은 단순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존 화이트의 50년 투자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50년 동안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넣었습니다. 위기가 지나면 시장은 회복됐습니다. 그때 적립식으로 쌓아둔 물량이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위기 때 투자를 멈추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뉴스를 너무 많이 봅니다. 뉴스는 공포를 팝니다. 공포가 팔리니까 더 공포스럽겠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보통 바닥에 가깝습니다. 그때 멈추면 바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타이밍입니다. 적립식 투자자는 뉴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동이체가 알아서 하게 놔둬야 합니다. 피터 린치가 말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하락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온다는 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질지만 모를 뿐입니다. 이걸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 떨어져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적립식 투자자는 떨어짐을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적립식 투자의 마지막 장점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매달 확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부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투자가 됩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배면 투자가 쉬워집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결국 적립식 투자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작동합니다. 복리는 천천히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오면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들어봐 주세요.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